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스문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이어 미가즈키입니다. Again, 네, 영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토크노미 코리아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을 오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또 신났습니다. 또 훌륭한 토크노미 코리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이름은 김이오 이가사키이고요. 현재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DX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는 현재 유일하게 일본 최초로 증권거래 플랫폼으로서 증권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발표할 주제는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저희가 출시한 스타트라는 플랫폼 어떻게 보안 토큰 거래하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월 1일 2021년에 ODX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SBI 그룹과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이 합작하여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라와 다이와 2021년 10월에 저희 지분 주주가 되었고 2023년 11월 국제 플레이어인 시보, 버추, 옵티버가 역시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의 지분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주들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시장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개요였고요. 저희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비즈니스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인 PTS 그리고 또 ATS 아마 한국과 미국에서는 ATS라고 알려져 있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라는 증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이시다시피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일평균 거래량이 1,120억 엔 이상 대략 1조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하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동경증권거래소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과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느낍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작년에 저희가 드디어 PTS라고 하는 토큰 증권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타트, 시작했다라는 말을 할 건데요. 이게 스타트하고 저희 플랫폼의 스타트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농담으로도 말을 합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요. 이런 농담 정말 아재 개그라고 싫어하는데요.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거래소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의 플랫폼 자체도 START 시작이고요. 저는 계속 스타트라고 말을 할 텐데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말한 스타트는요. 토큰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토큰 증권, 암호화폐,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NF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에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결제 서비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록 요건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일본에서는 금융상품 거래법이 개정되고 토큰 증권을 정의하면서 증권 규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제 금융상품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토큰 증권이 정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에 스테이블 코인과 또
발행자 누가 실제로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중개업자는 만약 중개를 하고 싶은 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제 서비스법이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비슷합니다. 보통 그 암호화폐랑 비슷한 등록 요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 일본에서의 토큰 증권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의 금융 툴로서 일본에서는 2019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토큰 증권이 정의가 되었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토큰 증권이 발행이 된 것은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바로 SBI 세큐리티 그 자체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발행된 게 회사채 ST 그리고 나서 부동산 ST 계속 발급이 되었고요. 그러면 일본의 누적 발행량을 보면은요. 1200억 엔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가? 주로 부동산 그리고 또 회사채입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리테일러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 토큰 증권이 사실 가장 인기가 있고요. 시장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채 ST 역시 계속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좀 더 많은 발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 2년 내로 더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간략하게 토큰 증권 플랫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두 가지 주요 토큰 증권 플랫폼이 있습니다. 프로그마, 그 다음에 폴핀이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다 민간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마를 운영하는 주요 운영자가 프로그마라는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USF 트러스트뱅크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폴핌이라는 회사는요, 노무라의 자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는요,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직접 토큰 증권에 관여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서는 규제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안, 토큰 유출, 토큰 도난, 고객 신원 확인, 또 그 외에도 세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토큰 증권의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컨소시엄 체인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유연하고 그리고 또 규제 요건을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서 민간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현재로서 일본 토큰 증권에서 신속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시작을 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요, 일본의 토큰 증권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좀 고립되지 않을까 글로벌 생태계에서 걱정을 합니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민간 컨소시엄만 허용을 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을 꺼려하면요. 하지만 좋은 사인도 보입니다. 일본의 관리들이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 세탁 분야에서 토큰 증권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퍼블릭 쪽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한 토큰 증권의 요소 중에 하나로 인정한 것,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커런시 익스체인지 쪽에서 지난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480억 정도가 지난주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크립토커런시 쪽에서 비트코인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35억 엔화 암호화 화폐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비트코인 한국 쪽에 계좌를 열었다면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일본에서 사건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과연 토큰 증권 생태계가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도 저는 제 사견을 한번 여러분께 펴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토큰 증권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디파이, 그리고 소울 바운드 토큰 같은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존재를 해야지 퍼블릭 블록체인과 그래야지 토큰 증권 생태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글로벌 커넥티비티가 완성이 됩니다. 좀 더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그래서 토큰 증권이 쉽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 저희 오사카 디지털 시장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라는 플랫폼 토큰 증권 거래 시작된 것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토큰 증권 투자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쉽게 그들의 포지션을 유동화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출시, 스타트 출시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만약에 리퀴데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가로부터 나중에 다시 또 바이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가들 그리고 또 시큐리티 펌 쪽 양쪽 모두 다 불편할 수가 있겠죠. 만약 유동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불편합니다. 토큰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성과 유연성 향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로부터 다시 바이백 하든지 혹은 가서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주 발행 이후에도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 발행도 활성화하고 또 리퀴데이션 청산 기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청산을 하고 싶다 기존의 포지션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더 이상 투자가 증권 회사들에게 포지션을 좀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증권 회사들은요, 또 굳이 포지션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투자가들이 역시 시장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들이 또 증권 토큰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또 시장에서 저희 ODX는요, 마켓 데이터나 다른 정보들을 계속 배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토큰 증권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토큰 증권이 뭔가, 토큰 증권 안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에 연동시키는 거란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겠죠. 결국 토큰 증권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운영자로서 토큰 증권의 세컨더리 마켓 오퍼레이터로서 저희는 몇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를 건전하고 견실한 플랫폼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 스타트라는 플랫폼이 하고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시장 관련된 역할과 기능입니다. 첫째, 스타트에 상장할 토큰 증권 상품 검토하고 승인하고 발행사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지원하고 또 매칭 엔진, 거래 및 정산 규칙 등을 제공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또 거래 참여자 검토하고 승인하고 시장 정보 공개하고 배포합니다. 또 저희 ODX는요, 자체적인 감독과 또 브로커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들도 정해두었습니다. 혹시 2차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 남용을 탐지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간략하게 저희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또 스타트라는 플랫폼을 요약하는데요. 스타트라는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도록 대체 혹은 대안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페이스 1 모델을 저희가 거래를 만들었는데 페이스 2 모델은 잠시 후에 다른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가장 타겟팅하는 주된 고객은 지금 현재 리테일 인베스터입니다. 저희는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개인 투자가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을 현재로서는 타겟팅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투자 사이즈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를 했습니다. 대략 10만 일본 엔화 최소 투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ODX는 증권 회사를 그러니까 ODX는 브로커 회사만 상대하고 그리고 나서 브로커 회사가 고객 즉 최종 투자자를 상대를 하면서 스타트에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강조되면 저희 ODX는 브로커 회사만 같이 상대를 합니다. ODX 자체가 최종 투자자 고객을 확보하거나 고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모델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일반적인 다른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했는가? 그 이유는요. 기존의 투자가들을 증권회사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만의 마케팅 노력을 해서 굳이 리테일 투자가들을 확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마켓에 나오는 상품들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부동산 백 세큐리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종류가 다르죠. 뭐 호텔, 레지던스 이렇게 다른데요. 좀 더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큐리티 종류, 세큐리티 뭐 관련된 내용도 미래는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발행 규모도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저희 ST 2차 시장 1단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ODX는 또 증권 회사들이요. 세컨더리 마켓을 가능한 한 빨리 출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증권회사, 증권사들 그리고 투자가들이 쉽게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쉽게 거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비슷하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투자가들이 주문을 합니다. 증권회사에게. 그러면 증권사가 허용을 하죠. 주문을. 그래서 ODX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ODX는 이 주문을 매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게 익세큐트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차이가 없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증권거래소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틀먼트 결제가 다릅니다. CCP가 없어요. 센트럴 카운터파티가 없습니다. 토큰 증권이 주식 거래시장과 다른 차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가? 증권회사 FOP 즉 Free on Payment 분리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현재 이 FOP 분리 결제 방법이 현재로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커지고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제 과정 자체가 정산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퍼레이션 상에서의 효율성 또 확장성도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2단계는 좀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는요. 블록체인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T+0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완화하고 결제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 T+0 DVP 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2단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데요. 접속 매매 시스템을 좀 더 자동화하고 또 증권사 거래 후 사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ODX가 만약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ODX가 토큰 증권으로 가고 스테이블 토큰으로 가고, 그러면 매도자가 매수자가 바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오로 셀러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줄어들겠죠. 참여자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래 후 사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략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2024년 5월 24일 데이터인데요. 상장된 프로덕트를 보면 부동산 백 세큐리티, 그리고 디자인은 또 목표는 인컴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은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많은 날 동안 일일 총 거래량도 높고 평균 거래량도 높습니다. 여기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요, 실제 세컨더리 쪽에, 시장 쪽에 디맨드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기존의 투자가 또 신규 투자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리퀴데이트해서 다시 거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토큰 증권 상품이 현재까지 굉장히 가격 자체가 스테이블합니다. 기본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행 가격이나 혹은 순자산 가치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욱 시장이 더 견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여러분들께 ODX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시장 어떤 제도가 있고, 또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 토큰 증권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또 발행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토큰 증권이 더 확대가 되고 글로벌 차원으로서 더 연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한국도 큰 진전을 거두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와 관련돼서 또 운영과 관련돼서 법을 계획하고 또 개정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에도 BDX 곧 출시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큰화된 자산이라는 것은요, 글로벌 차원으로서 국경을 초월해서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논리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거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차원에서, 프로덕트 차원에서 BDX와도 좀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또 만나고 또 감사합니다.